개인 파산을 진행하던 중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요. 남겨진 빚이란 그 복잡한 파산 절차는 다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게 생각만 해도 좀 머리가 아픈 상황인데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가 바로 이 상속재산 파산에 대한 법률 전문가 강의입니다. 이걸 통해서 상속이 나고 또 채권자에게 어떤 주요 결과가 따르는지 그 핵심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 채무자가 파산 절차 중에 안타깝게 사망했을 때 법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그 핵심 내용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궁금한 게요. 채무자가 사망하면 일단 그 파산 절차는 그냥 멈추는 건가요? 다 중단될 것 같은데. 아, 그게 아닙니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법에서는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인데 거기 보면 파산 절차가 중단되지 않아요. 돌아가신 분의 상속 재산에 대해서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걸 법에서는 속행이라고 부르거든요. 재산 자체가 이제 절차의 대상이 되는 거죠. 아, 절차가 멈추는 게 아니군요. 남은 재산으로 그냥 쭉 이어진다는 거네요. 그건 몰랐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실무적으로는 약간 다른 면이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회생법원 같은 경우에는요, 파산 신청은 했는데 아직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내리기 전이었어요. 그 전에 채무자가 사망했다. 그러면 상속인이 저희가 이 절차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하는 신청, 그 속행 신청을 따로 하지 않으면요, 원래 했던 파산 신청 자체를 그냥 각하, 그러니까 없던 일로 처리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아, 상속인한테 선택권을 주는 거군요. 이어받을지 말지. 네, 그런 셈이죠. 그렇군요. 그럼 상속인은 자동으로 그 고인의 빚이랑 파산 절차를 다 떠안게 되는 건가요? 어휴, 내 개인 재산까지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 걱정될 것 같은데요. 네, 그 부분을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죠.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해서 파산이 딱 선고가 되면요, 상속인은 일단 그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관리나 처분 권한을 잃게 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제도가 바로 한정승인이라는 건데요. 한정승인요?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네, 이걸 아주 쉽게 말하면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딱 그만큼만 고인의 빚을 갚을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일종의 방화벽 같은 거죠. 상속인 개인의 원래 재산은 이 방화벽 때문에 안전하게 보호가 되는 거고요. 아, 그럼 내 돈으로 빚 갚을 필요는 없다는 거군요. 그쵸? 특히 법에서는요, 상속인이 그 상속재산을 몰래 빼돌린다거나 함부로 막 써버린다거나 그런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요, 이 한정승인을 그냥 한 걸로 관주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조항에도 있고요. 오, 자동으로 좀 보호해주는 장치 같은 거네요. 근데 이게 항상 적용되는 건 아니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게 이제 간주 한정 승인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적용되려면 사망 시점이 파산 선고 전이냐 후냐 이런 거에 따라서 법적으로 좀 따져볼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마냥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상속인은 파산 절차가 잘 진행되도록 그 파산관제인 같은 분들에게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할 의무도 가지게 됩니다. 설명 의무도 있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상속재산이 이렇게 딱 분리가 된다면 그 재산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정확히 누구인가요? 혹시 상속인 개인한테 돈 빌려준 사람, 그 채권자도 여기 와서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상속재산 파산 절차에서는요, 딱 두 부류만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상속채권자,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한테 원래 돈 받을 권리가 있던 사람들이고요. 둘째는 수유자라고 해서 유언으로 재산을 받기로 한 사람입니다. 아, 딱 그 두 그룹이군요. 그럼 상속인 개인의 채권자는요? 네, 상속인 개인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 이걸 이제 상속인의 고유 채권자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 상속재산 파산 절차에서는 전혀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상속인 개인의 재산, 그 사람 원래 재산에 대해서만 변제를 요구해야 하는 거죠. 완전히 별개의 주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분리가 정말 핵심이에요. 그렇군요. 완전히 분리되는 거네요. 그럼 그 상속재산 안에서 상속채권자하고 수유자 사이에 우선순위 같은 게 있나요? 네, 명확하게 있습니다. 법에 딱 정해져 있는데요. 상속채권자가 수유자보다 무조건 우선해서 변제를 받습니다. 아, 채권자가 먼저군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보통 상속채권자는 돈을 빌려주거나 물건을 팔거나 하는 어떤 대가 관계를 통해서 채권을 갖게 된 거잖아요. 반면에 수유자는 그냥 유언으로 대가 없이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더 공평하게 채권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입니다. 또 돌아가신 분이 빚 갚기 싫어서 모든 재산을 그냥 유언으로 다른 사람한테 줘버리는 걸 막는 효과도 있고요.
하긴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 네, 실제 사례를 보면 이게 더 명확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남편분이 돌아가시면서 큰 빚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아내분이 한정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아내분 본인도 개인 빚이 많아서 개인 파산을 또 신청하신 상황이었어요. 진짜 복잡한데요. 한정 승인도 하고 개인 파산도 하고. 왜 한정 승인을 했기 때문에 남편의 상속 재산에 대한 파산 절차하고 아내분의 개인 파산 절차는 완전히 분리돼서 진행됩니다. 즉, 남편한테 돈 빌려준 채권자는 오직 남편의 상속 재산에서만 변제를 받을 수 있고요. 아내분한테 돈 빌려준 채권자는 오직 아내분의 개인 재산에서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재산을 명확하게 분리하는 게 중요하지만 실제 진행은 상당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결국 채무자가 사망한다고 해서 파산 절차가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자산에 초점을 맞춘 상속재산 파산이라는 어찌 보면 별개의 절차로 전환되는 거군요. 그리고 한정승인 같은 제도를 잘 활용하면 상속엔 개인 자산은 지킬 수 있지만 그 과정 자체가 결코 만만치는 않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한정 승인이 정말 중요한 보호막인 건 사실인데요. 그렇다고 모든 위험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파산 관제인이 조사를 해봤더니 돌아가시기 직전에 채권자들 해치려고 재산을 부당하게 다른 곳으로 빼돌렸다거나 숨겨둔 정황이 발견됐다. 그러면 그 행위를 취소시키고 그 재산을 다시 상속재산으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이걸 부인권 행사라고 하거든요. 아, 그런 것도 있군요. 빼돌린 재산도 다시 찾아올 수 있다니. 네, 가능합니다. 모델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이 빚과 사망 그리고 상속의 문제가 법적으로 정말 깊고 또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혹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닥쳤을 때 과연 우리는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잘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을까?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만드는 그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